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또는 한의학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6가지 식물, 바로 나복자, 녹제초, 남성, 녹은, 누로, 능소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식물의 놀라운 효능부터 한약명, 독특한 특징, 그리고 정원수로 활용될 때의 아름다움까지 풍성한 정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들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바로 나복자입니다. 나복자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채소, 무의 씨앗을 말합니다. 한약명으로는 라고 불리며 때로는 레복자라고도 발음합니다. 이 나복자는 무에 잘 익은 씨앗으로 십자화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그 맛은 맵고 달면서도 성질은 평이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비경, 위경, 폐경으로 들어가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나복자가 비장, 위, 폐와 같은 주요 장기의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의학에서 각 약재가 특정 경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당 장부의 기능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복자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소화 촉진입니다.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체한 것을 내려가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죠. 특히 식적으로 인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잦은 트림, 그리고 위산 과다와 같은 증상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식적이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 내에 쌓여 생기는 증상을 일컫는 한의학 용어입니다.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평소 육류나 면류를 과식하여 소화가 불편할 때 나복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복자 속에 함유된 다양한 소화, 효소와 생리활성 물질들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담을 삭히는 효능도 있어 소화장애를 동반한 해수나 천식, 즉 기침과 가래를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담은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체액이 쌓여 발생하는 것으로 기침과 가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복자가 이를 해소함으로써 호흡기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복자는 장을 부드럽게 하여 대장의 건조 증상을 예방하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건조한 대장은 변비의 흔한 원인인데 나복자가 장을 윤택하게 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코피와 같은 출혈을 멈추게 하거나 연기나 연탄가스 중독 시 해독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나복자가 가진 지혈 및 해독 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혈압 강화, 항균 및 항진균 작용, 그리고 간 기능 강화 및 해독 작용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나복자가 전통적인 용도 외에도 다양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간 건강에 도움을 주어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다는 점은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복자의 씨앗을 자세히 살펴보면 확대경으로 봤을 때 그물 무늬 형태의 주름이 전체적으로 보이며 씨 껍질은 얇고 잘 부스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씨를 쪼개보면 황백색의 알맹이가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정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정유 성분들이 바로 나복자의 약효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씨앗의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한약재 감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나복자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운을 소모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혈약한 사람이나 소화가 잘 되고 담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혈약은 기운과 혈액이 모두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나복자의 기운 소모 작용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인의 대표적인 약재인 인삼과 함께 사용하면 인삼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약재 간의 상호작용, 즉 약재의 배합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반대로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위산이 과소한 경우에는 메가나 산사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메가와 산사 역시 소화를 돕는 약재로 나복자와 시너지를 내어 위장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10지을 달여 복용하거나 환제, 산제 형태로 복용하며 약효를 높이거나 독성을 줄이기 위해 볶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녹제초입니다. 안타깝게도 녹제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한약명 및 효능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LYSIMACHIACHRISTINA 헨스라는 학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연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의학 문헌이나 본초학 서적에서도 녹제초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기재된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이 식물이 아직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지역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혹은 현대의학적 연구가 미비하여 그 효능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식물학자들과 약학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탐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식물은 남성입니다. 남성은 한약명으로 관중이라고 불리며 DRYOPTERIS, CRASSIRHIGOMANAKA하지 즉 면막과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줄기를 일컫습니다. 남성은 예로부터 강력한 약용 가치를 지닌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효능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약재 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가장 주요한 효능은 바로 구충작용입니다. 특히 촌충 TAPWRM과 같은 다양한 기생충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구충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거 기생충 감염이 흔했던 시절에는 남성이 중요한 치료약제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열 및 해독 작용이 뛰어나 몸속에 열을 내리고 유해한 독소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종기나 피부 감염 등 염증성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외부 상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혈 효능이 있어 뇌출혈이나 자궁출혈과 같은 다양한 출혈 증상에 사용됩니다. 이는 남성이 혈액응고를 돕거나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남성이 가진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효과에 대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남성이 단순한 구충제를 넘어 광범위한 질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성은 한국, 중국, 일본, 만주 등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약 1m까지 자라는 비교적 키가 큰 식물입니다. 줄기 끝에 풍성하게 달리는 잎들은 관상 가치도 높아 정원이나 실내 조경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강력한 약효를 지니는 만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의 지도 없이는 절대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다 복용 시에는 두통, 호흡곤란, 구역질, 설사, 현기증, 경련, 심지어 심장 및 호흡부전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남성 속 독성 성분이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성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잎은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독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하에 정원에 심어 관상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정원 식물로 활용할 경우 어린이나 반려동물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물은 바로 노근입니다. 노근은 이라고 표기하며 우리가 흔히 아는 갈대의 뿌리줄기를 말합니다. 벽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인 갈대피 HRAGMITES COMMUNISTRIN의 뿌리가 바로 노근입니다. 갈대는 습지나 냇가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라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근, 노모근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며 지역에 따라서는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노근은 달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폐경과 위경으로 들어가 작용합니다. 노근의 가장 중요한 효능 중 하나는 바로 청열입니다. 즉 몸 안에 열을 내리는데 탁월하여
열병으로 인한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고열이 지속될 때 체온을 낮추고 불쾌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진 효능이 있어 몸의 진액을 생성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열로 인해 입안이 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 노근을 섭취하면 진액이 보충되어 갈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구토를 멈추게 하는 지구 작용도 있으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여 부종을 완화하고 신장 기능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복어 중독과 같은 각종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사용될 만큼 강력한 해독 작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음식물 중독이나 기타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노근이 해독 작용을 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갈대는 습지나 냇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며 뿌리에는 COIXOL,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B1, B, C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노근의 약효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C는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노근을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위어한, 즉 비장과 위장이 약하고 차가운 사람은 복용을 삼가야 합니다. 노근의 차가운 성질이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근은 주로 달여서 복용하는데 잇몸 출혈 시 차 대신 마시거나 물고기나 돼지고기 중독 시 달여서 마시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되어 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정원수로서는 습지 정원에 매우 적합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못이나 수로 주변에 심으면 운치 있는 경관을 만들 수 있으며 갈대 특유의 사각거리는 소리는 정원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누로입니다. 누로는 라고 표기하며 절구대의 뿌리를 말합니다. 때로는 뻐꾹체알 HAPONTICUM UNIFL UMLTC의 뿌리도 누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절구대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하며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로의 맛은 쓰고 짜며 성질은 차갑습니다. 이러한 성미는 약재의 효능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누로의 주요 효능은 청열해독입니다. 즉 몸속의 열과 독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종기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피부에 발생하는 염증이나 종기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소종 배농 작용도 뛰어나 붓기를 가라앉히고 고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화농성 질환이나 부종이 있을 때 누로가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유용한 효능으로 통유가 있는데 이는 젖이 잘 나오도록 돕는 작용으로 유홍이나 유즙불통 치료에 활용됩니다. 출산 후 모유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약재입니다. 그 외에도 류머티스성 관절통, 이질, 혈뇨, 치질 출혈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로가 가진 항염증 및 진통 효과는 관절통 완화에 기여하며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 작용은 혈뇨나 치질 출혈에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누로는 그 효능이 다양하여 여러 질병 치료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귀한 약재입니다. 누로 또한 기가 허한 사람이나 임산부는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기가 허하다는 것은 전반적인 신체 활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누로의 차가운 성질이 이러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에게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5구지을 물에 달여 복용하거나 신선한 누로를 짓지어 환부에 직접 붙여 사용하는 외용법도 있습니다. 정원수로서는 관상용으로도 이용 가능하여 정원에 심으면 아름다운 꽃과 함께 약용 가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절구대의 독특한 꽃 모양과 푸른 잎은 정원에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능소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능소화는 라고 표기하며 학명은 CAMPSIS GRANDIFLORATHUMB LOESEL입니다. 타태화, 금등화, 자위, 대화능소,
양반꽃 등 다양한 이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타테와라는 이름은 능소화가 가진 임산부 금기 효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만큼 약효가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능소화 나무의 꽃을 약재로 사용하며 중국이 원산지이지만 한국 중부 이남에서도 활발히 재배됩니다. 맛은 맵고시며 성질은 차갑습니다. 주로 간경과 심경으로 들어가 작용합니다. 이는 능소화가 간과 심장의 기능 조절에 효과적이며 특히 혈액순환 및 여성 생리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능소화의 대표적인 효능은 파열산어입니다. 즉 몸속에 뭉쳐있는 어혈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어혈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리적 산물로 통증, 부종, 종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능소화는 이러한 어혈을 제거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풍을 제거하는 거풍 효능과 혈액을 맑게 하는 양혈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풍은 신경계 질환이나 관절통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능소화는 이러한 풍을 제거하여 관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부인과 질환에 많이 활용되는데 월경 불순, 통경, 진가, 산후질환, 자궁출혈 등에 사용되어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통경은 생리통을 의미하며 진가는 아랫배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능소화의 활혈작용은 이러한 여성 질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혈열로 인한 피부 소양증, 습진, 주사비 치료에 활용될 수 있으며 현대 연구에서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능소화가 가진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능소화는 이처럼 다양한 양리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능소화는 덩굴성 낙엽 관목으로 여름철에 주황색 종 모양의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 화려하고 이국적인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꽃말은 명예, 그리움, 기다림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능소화는 특히 높은 담장이나 파고라, 마치 등에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데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덩굴식물 특유의 생장력으로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 풍성한 꽃 터널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경 전문가들도 능소화를 추천하는 정원수로 꼽을 만큼 그 조경 가치가 높습니다. 가정 정원뿐만 아니라 공원,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능소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능소화를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신부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테와라는 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산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몸이 찬 사람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복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능소화의 차가운 성질이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주거나 기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을 말려 차로 마시거나 약재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39지를 달여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재의 용량과 복용법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능소화와 미국능소화는 종종 혼동되기도 합니다. 능소화는 꽃 색상이 은은한 주황색을 띠고 꽃차례가 아름다우며 꽃받침이 연두색입니다. 꽃의 크기도 미국능소화에 비해 대체로 큰 편입니다. 반면 미국능소화는 꽃이 능소화보다 작고 꽃뿌리가 길며 꽃 색상이 더 붉고 꽃받침까지 붉은색을 띱니다. 또한 미국능소화는 추위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서도 재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이 두 식물은 외형과 생육 특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덩굴성 식물로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정원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복자, 녹제초, 남성, 녹은, 누로, 능소화라는 6가지 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식물이 가진 고유한 효능과 특징, 그리고 정원수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식물들이 우리 건강과 삶에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약재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원수로 활용할 때는 각 식물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데 이 정보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